원리합계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원리합계는 수열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있는데 일단 개념부터 좀 알아놓는 게 편해. 그래서 단리법은 말 그대로 옛날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던 방식이고 지금 현재는 복리법을 모든 은행에서 이용을 한다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단리법은 내가 이만큼 돈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놓기로 했었어. 맡겨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이 돈, 내가 맡긴 돈은 그대로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이만큼 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자를 1% 준다 해서 100만 원에다가 1%가 붙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만 원이 붙어 안 붙어? 1년이 지났을 때 이게 바뀐 거라는 거지. 그럼 내 돈은 101만 원이 되는 건데 은행에서 그 다음 연도 내가 또 이게 1년 차고 이게 2년 차가 되면 내 돈은 원래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야? 101만 원이 아니면 100만 원이야? 101만 원이 되는 게 요새 우리가 계산법이고 이때만 예전만 하더라도 네가 맡긴 돈은 100만 원이었잖니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이 그대로 있고 이 이자 그러니까 이 처음에 받았던 이자도 가만히 있으며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또 준 거야. 그러면 또 만 원이 생기는 거지. 똑같이 1%씩 이자를 증가시킨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게 뭐가 돼? 101만 원이 되고 그다음 102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씩 늘고 있지? 만 원씩 늘고 있지, 그치? 그게 무슨 수열이다, 우리가?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 돼. 왜? 똑같이 규칙적으로 느는 거잖아. 왜? 101만 원이 됐지만 이거는 내 돈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빼줄 때 나한테 주긴 주지만 은행에서는 이거를 내 원금이라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맡긴 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관련이 우리가 등차랑 있다는 거야. 되겠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원리대로 가보면 처음에 내가 맡긴 돈이 A야. 그러면 1년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A에 대한 이자를 붙여준 거라 생각하면 돼. 이건 이율이라 생각하면 돼.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해서 1%라 생각하면 이 비율을 100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그럼 내가 받는 이자는 얼마야?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걸 R로 쓴 것뿐이야. 이게 받은 이자잖아. 즉 여기서는 이게 1년이 지났을 때 내 원금은 그대로 있고 받은 이자가 이거라는 거지. 되겠어? 그럼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도 어떻게 돼? 이게 1년이고 이게 2년 차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얘는 똑같이 1년이니까 지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A 더하기 AR 이자가 붙을 거고 이제 이자가 원래 있었던 그대로 붙고 누구에 대한 이자만 준다?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느는 게 AR이 는다는 거지. 결국 얘는 어떻게 돼서 처음 얘고 얘에서 얼마씩 뛰고 있어? 우리가 AR만큼 뛰어 안 뛰어? 뛰어가지고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A 여기는 A 그럼 얘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지? 얘를 정리하자면 A로 끄면 A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얘 정리하면 2AR이 되니까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1 플러스 2R이 되겠지. 그럼 1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 2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2R.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N년이 지나면 N년째는 어떻게 될까? N년째는 N번 지났을 때는 A의 1 플러스 NR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원래 N이 밑에 있으면 등차수열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 첫 항이 3이고 첫 항이 3이고 우리가 공차가 2라고 하면 2에다가 n 붙여서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n이 밑에 있어 원래 등차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고 현재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다 공용하는 일단 이자법인데 이것도 일단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 돈이 이만큼 있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가 일단은 처음에 원금이 그대로 있을 거고 이자가 붙는 거야. 똑같이 첫 해는.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어떻게 돼? 이거가 그대로 이거를 가고 가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내 원금을 이걸로 따져주는 게 아니고 1년 지났을 때는 내 원금이 이걸 맡겼으니까 이게 붙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원금이 뭐라 생각해 주는 거야? 단리법은 이 돈만 내 돈이라 생각해 줬잖아. 근데 복리법은 이 돈도 내 돈이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를 또 주고 그러니까
이걸 맡겼으니까 또 1년 지났을 때 또 맡겼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를 또 줘, 안 줘? 주고 얘에 대한 이자도 조그맣게 준다는 거지. 얘를 맡겼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도 주는 거지. 그럼 이건 누구의 이자야? 이걸 맡긴 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남기겠다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게 일단 우리가 복리법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볼게. 첫 항이 A고 이게 똑같이 1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나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자인 AR이 붙을 거야. 이게 이자라 생각하면 되겠지. 똑같이 됐어. 1년이 지났을 때 이자. 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거에 대한 놈이 그대로 원금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요 놈에 대한 이자인 요만큼이 생긴다는 거지. 그치? 됐어. 그 이자가 이거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버리면 일단은 우리가 A 플러스 AR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왜? 이 돈을 그대로 맡겨놓은 상태니까 1년 지났을 때는 이게 돼서 이자가 붙은 거고, 또 1년이 지나게 되면 이 돈은 그대로 있고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어 그 이자를 선생님 R이라 했지. 그래서 처음에도 내가 맡긴 돈에 R을 곱한 거잖아. 이거도 두 번째 년도에는 내가 이 돈을 맡긴 거니까 이 돈을 그대로 냅두고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뭐를 곱한다? 우리가 또 이자를 곱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럼 1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A 플러스 AR이고 2년 지났을 때는 또 이거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게 1년이 또 지나도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는 그대로 있을 거고. 되겠어? 그 상태에서 요 놈의 이자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쓸게. 요 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붙을 거고. 됐어? 요 놈을 맡겼던 거의 이자를 내가 보라색에서 이렇게 남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한테만 원래 우리가 단리법은 이놈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더 붙여서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는 거였는데, 우리 복리법은 요 놈 있지. 우리가 이거를 맡겼으면 이자가 생겼는데 요 놈에 대한 이자도 또 준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하나 내 돈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볼게. 그럼 여긴 A고 얘는 A로 묶으면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정리하면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얘도 묶으면 A로 묶을 수 있지. A의 1 플러스 R의 R이 되겠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럼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여긴 뭐가 남아? 이 좌변에 남는 게 없으니까 1을 써주고 얘는 뭐가 남아? R이 남겠지 뒤에. R.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규칙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 이렇게 보면 흐름이 지금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A였던 게 우리가 이자가 붙으면 A의 1 플러스 R, 그리고 이자가 두 번, 2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이게 지나서 우리가 똑같이 N년이 지났어. 그럼 뭐라 쓴다? A의 1 플러스 R이 몇 제곱? N제곱이 되겠다 생각하면 돼. 얘가 제일 중요해. 됐어?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 대신 우리가 조심할 게, 우리가 매달 돈을 넣는 개념이 아니야. 지금 얘는 우리가 원리합계라는 개념은 매달 넣는 금액이 아니고, 내가 부자든 조금이든 그러니까 그지든 간에 돈이 원래 이만큼 있을 때 그만큼 맡겨놓는 거야. 그 다음 연도에 내가 돈을 더 추가한다? 그게 아니고 이 돈을 쭉 맡겨놓는 거야. 약속해서. 됐어? 내가 이 돈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간에 이거를 10년 동안 맡겨놓으면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자가 붙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예금 또는 맡겼다 해서 예탁이라고 해. 또는 예치라고도 해. 은행에서. 그래서 예금, 예탁, 예치가 다 똑같은 뜻이라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통장들 같은 거 보면은 뭐 통장에 막 돈이 있으면 뭐 1월이나 2월에 막 농협이든 뭐 새마을금고든 신협이든 간에 다 배당금이란 걸 줘. 돈을 맡겨놨다고 이자를 주는데 막 2원, 3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약속을 안 하고 맡겨놨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맡겨놓으면 뭐 2%든 3%든 돈을 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10,000원에 대해서는 뭐 200원 생각하는데 100만 원 맡기면 2만 원이고 2억 맡기면 얼마야? 우리가 2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게 우리가 복리법이라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두 개를 더 배울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소불이라는 것과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
일단 이거는 둘 다 어떤 형태냐면 적금 형태야, 둘 다. 무슨 형태다? 적금. 돈을 넣는 거라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기수불은 우리가 여기서 넣는 거고. 됐어? 기수불은 월 초에 넣는 거라 생각하면 돼. 언제 넣는다? 월 초에 넣는 거고, 기말불은 우리가 월 말에 넣는다 생각하면 돼. 되겠어? 둘 다 언제 마지막에 타냐면 이걸 우리가 1월이라 하고 이걸 2월이라 하고 3월이면 가서 이걸 12월이라 할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가 1일이고 여기가 말일이라 생각하면 돼. 1일 말일, 1일 말일, 1일 말일. 은행에서는 여기서 타는 거야. 12월 말이면 이때 타는 거라 생각해주고, 일단은 기말불 같은 경우는 일단 똑같이 여기가 1월, 2월, 3월 가서 이게 12월이고, 일단은 기말불은 우리가 그 적금을 여기다 넣는 거야. 1월 달에도 넣고 2월 달에도 넣고 3월 달에도 넣고 이렇게 넣는 거고, 기수불은 처음에 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 조심할 게 기수불, 기말불 다 어떻게 돼? 돈을 여기다 처음에 이거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놓고 이렇게 넣는 거지. 돈을 12번 넣어야 되는 거야. 적금이라 그랬지. 매달 넣는 거야. 이 원리합계에서 복리법의 개념 어떻게 돼? 한 번 넣어놓고 쭉 냅두는 거라 했어.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볼게. 일단 기말불부터 볼게. 내가 처음에 A를 넣었어. 매달 A1씩 우리가 적금을 들기로 했어. 그러면 얘가 그냥 얘를 그럼 1월 말에 얘를 놓고 2월 말에도 똑같이 어떻게 돼? A를 놓고 3월 말에도 이렇게 내가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적금 같은 거 붙잖아. 매달 어떻게 3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10만 원이든 5만 원씩 매달 이렇게 꾸준히 넣게 하는 건데 그게 적금인데, 얘는 1월 그러니까 말마다 그러니까 월 말마다 A1씩 넣기로 했어. 그럼 봐봐. 내가 은행에다 맡겼어. 타는 건 이때 타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돈을 타는 건 이때 타는 거라 생각을 하면 내가 이 돈을 맡겼어. 맡기면 어차피 12번 맡기는 거죠. 이 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어떻게 돼? 계속 이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개념 아니야? 처음에 넣어서 쭉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번 지나는 거지? 이렇게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지나야 돼? 1월부터 12월까지가 12번이야. 그럼 A가 12번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됐어? 다시 우리가 1월 달에 넣어서 12월 달에 타면은 일단 어떻게 돼? 여기가 4, 5, 6, 7, 8, 9, 10, 11까지 다 간다 생각할게. 이자가 여기서 일단 넣었으면 이자를 한 번부터 2월 달에 타고 3월 달에 타고 4월 달에 타고 5월 달에 타고 6월 달 끝에 타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돼야 하는데 돼서 몇 번 타게 되냐면 얘를 계산해 보면 11번 타게 돼. 그래서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11제곱이 된다 생각해 주면 돼. 이해 되겠어? 12번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생각해 봐. 1월 달 끝에 넣어서 3월 달 말에 타면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한 번, 2번 붙는 거지 3번 붙는 게 아니잖아. 그치? 1월 달에서 3월 달만 생각해 3번이 아니고 2번이단 말이야.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12번이 아니야. 왜? 1월 달에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말에 붙는 거니까 1월 달 거의 안 넣었다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똑같이 2월 달에 적금 벗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만히 냅두게 되면 얼마가 된다? A의 1 플러스 R이 뭐가 된다? 우리가 10제곱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3월 달에 넣은 건 어떻게 되지? 이것도 돈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정리를 해서 돈을 넣어버리면 AR에 우리가 9제곱이 된다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이거를 이 공식을 왜 이용하냐면은 적금이란 것은 이거를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때 1월 말에 넣었다가 그거를 12월 말에 타는 거야. 근데 이것만 타는 게 아니고 내가 2월 말에도 넣고 3월 말에도 넣고 4월 달에도 넣고 이 넣은 금액들 이 넣은 금액들을 다 더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가겠지. 가서 얘가 어떻게 돼? 12월 말에도 한번 넣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 그때는 A 아니야. 그냥 넣는 거니까. 12월 말에는 그냥 어차피 선생님 여기 타는데 왜 넣어요? 12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넣는 거니까 12번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넣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바꿔보자고. 바꿔보면 A부터 그럼 봐봐. 얼마씩 곱하고 있나 봐봐.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서 이거 가는데 1 플러스 R만큼 곱해 안 곱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된다? 1 플러스 R을 곱했다는 거지. 그럼 그게 공비가 되는 거야.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고 첫 항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겠지. 왜?
이거의 합이 우리가 기말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첫 항이 A가 되고 우리가 몇 번 넣는 거야? 한 번, 두 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넣어서 12번 넣는 거니까 항은 뭐가 된다? 우리가 12번이라 생각을 하자고. 그렇다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우리가 등비수열이니까 1 빼기 R 쓸까? 아니면 R 빼기 쓸까? R이 지금 1보다는 커 보이니까 R 빼기 1을 쓰자고.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 1 플러스 R에서 빼기 뭐를 한다?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첫 항이 얼마다? 우리가 A가 된다. 그리고 공비는 얼마가 된다? 지금 보면 1 플러스 R에 몇 제곱? 12제곱이 된다. 그리고 다시 뒤에 빼기 1 공식이 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R 거기서 1 빼니까 결국엔 공식이 어떻게 돼? 보라색으로 쓸게.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N제곱에 빼기 1이 되겠다 생각해주면 돼. 대신 선생님이 12를 N으로 바꾼 이유는 이게 우리가 12개월이면 12가 들어간 거고 이게 우리가 30개월이면 여기다 30을 넣고 40개월이면 40을 넣는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참고를 해서 적으라는 거야. 이게 기말불이야. 기말불 합. 됐어? 그래서 이해를 해보고 헷갈리면 다시 한번 들어야 돼. 왜 이거 1월달 말에 넣은 금액을 쭉 냅두면 이 돈이 되는 거고 2월달에도 돈을 넣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자를 붙여줘 은행에서 3월달에도 이자를 붙여줘.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뭐가 된다? 기말분. 내가 받는 금액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기수불은 내가 이때 넣는 거야 돈을. A를 이때 넣고 또 그 다음에 2월달에 여기다 넣고 3월달에 이렇게 넣고 그럼 가다 보면 마지막에도 이렇게 넣는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내가 A를 넣으면 이게 쭉 넣어서 봐봐. 이거는 1월 말 가도 어떻게 돼? 이자를 한번 받겠지. 왜? 30일 동안이나 맡기는데 거의 한 달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줘. 그럼 이 이자가 몇 번부터? 한 번 1월달 말에 한 번 붙고 2월달에도 붙고 3월달에도 붙으면 몇 번부터? 12번 붙어서 얘는 A의 1 플러스 R에 우리가 12번이 되겠다 생각해주면 돼. 지금 이거지 우리 지금 이거 똑같이 왜 맡겨서 그대로 냅두면 A의 1 플러스 R 얘가 맡겨서 돈을 뺀 게 아니고 그대로 쭉 냅뒀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에 뭐 12제곱 얘 같은 경우는 몇 번부터? 우리가 얘 한 번 못 붙으니까 11번 붙겠지.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에 우리가 11제곱이 되겠다. 그 얘는 몇 번부터? A의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되겠지. 마지막이 중요한데 기수불은 말 그대로 월 초에 넣기 때문에 이자가 마지막에 한 번 안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에 1제곱 여기 1을 넣으면 이자 한 번 붙었다 2를 넣으면 이자 두 번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것도 또 똑같이 거꾸로 가보자고. 이렇게 가면 공비가 얼마씩 곱했다는 거 이렇게 가면 우리가 1 플러스 R씩 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이 첫 항이 얼마야? 첫 항이 이번에는 A의 1 플러스 R이 된다. 지금 얘가 첫 항이 되고 공비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R이 되고 그리고 항은 어떻게 돼? 여기서는 뭐 우리가 12번 넣는 거니까 12번이라 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것도 1 플러스 R을 먼저 쓰는 그러니까 1 빼기 R을 쓰는 게 편해? R 빼기 1을 쓰는 게 편해? R 빼기 1을 쓰는 게 편하지 왜? 1보다 큰 놈 같으니까. 그러면 또 얘도 빨간색 얘네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입할 것은 그럼 1 플러스 R에 빼기 1 이게 공비야. R 빼기 1분의 2 들어간 거지. 이게 R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첫 항 자체도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공비가 얼마다? 1 플러스 R에 우리가 몇 제곱이다? 여기에 12제곱이 들어간다. 그리고 빼기 1이 되겠다. 끝나면 되겠다는 거지. 됐어? 이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계산되면 어떻게 지워져서 우리는 결국엔 보라색에도 R분의 위에는 A의 1 플러스 R에 되고 이쪽은 1 플러스 R에 이거는 바꿔서 쓸게. 뭐라고 쓸까? 12제곱이라 쓰는 것을 N이라 쓸게. 횟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공식. 이게 기말불이야. 기수불이야. 그러면 봐봐. 기말불과 기수불의 차이를 보자고. 보면은 R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R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같아. 같고 A도 같지. 그럼 뭐 차이지? 이자 한 번 더 붙는 얘가 이자잖아. 얘가 이자인데 이자가 한 번 더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야. 봐봐. 월 초에 넣으니까 이자가 얘 때 이자가 한 번씩 더 붙으니까 그 이자 한 번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수불을 외워놓고 여기에 1 플러스 R을 한 번 빼주면 기말불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두 개의 식이라 생각해 줘야 돼. 그 원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되겠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원리학계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똑같은 A지만 이 A는 어떤 A다? 큰 A라 생각해. 큰 A라는 것은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쭉 냅둔다. 그리고 이때 기수불 기말불에서 말하는 A는 다달이 넣는 조그만 A라고 생각을 한다. 됐어?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거를 라지 A라 나타내고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스몰 A라 나타낸다는 것은 얘네들 비교를 하기 위해서니까 일단 그걸 참고하도록 해야 돼. 알았지?